이상민 전 의원의 갑작스러운 별세 소식은 한국 사회를 깊은 충격에 빠뜨렸다. 그는 단순한 정치인이 아니었다. 평생을 바쳐 정의와 공정, 그리고 사회의 약자를 대변해온 한 시대의 상징이었다. 1958년 대전에서 태어난 그는 생후 6개월 만에 소아마비를 앓아 한쪽 다리를 쓰지 못하는 장애를 안고 살았다. 그러나 그에게 장애는 한계가 아니라 의지의 또 다른 이름이었다. 세상은 그를 불가능의 상징이라 불렀고 그는 그 한계를 무너뜨리며 자신의 길을 개척했다. 충남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무려 8번의 실패 끝에 9번째 도전에서 사법시험에 합격한 그의 삶은 도전과 투지 그 자체였다. 사법연수원을 마친 뒤 변호사로 활동하며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했던 그는 곧 정계로 진출해 5선 국회의원이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웠다. 그가 남긴 가장 큰 유산은 화려한 권력이 아니라 쓴소리였다. 그는 불의 앞에서 침묵하지 않았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잘못된 방향에는 가차없이 비판을 던졌다. 그래서 붙은 별명이 미스터 쓴소리. 그는 권력의 중심이 아니라 양심의 변두리에서 진실을 향한 외로운 싸움을 이어갔다. 그가 말했던 수많은 연설과 토론 속에는 늘 한 가지 철학이 담겨 있었다. 정치는 권력이 아니라 책임이다. 그 한마디는 지금도 많은 후배 정치인들의 가슴에 남아있다. 그는 장애를 이유로 한 번도 스스로를 한계 지은 적이 없었다. 오히려 그것을 자신을 단련시키는 불처럼 여겼다. 한쪽 다리를 잃었지만 그는 누구보다도 단단히 서 있었다. 청년 시절 그는 밤새워 법전을 외우며 세상에 정의를 세우겠다는 꿈을 키웠고 국회의원이 된 뒤에는 그 약속을 지켰다. 장애인 권익, 청년 실업, 교육개혁, 사법정의 등 수많은 사회적 의제를 앞장서 다뤘다. 때로는 당내에서 고립되었고 때로는 언론의 비판에 시달렸지만 그는 결코 물러서지 않았다. 그에게 정치란 자신의 안위를 지키는 도구가 아니라 타인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는 헌신의 길이었다. 그런 그가 2025년 10월 15일 오전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세상을 떠났다. 아내의 신고로 출동한 L29 구급대가 그를 급히 이송했지만 오전 11시 11분 그는 영원히 눈을 감았다. 대전을지대학교 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빈소에는 정치인뿐 아니라 시민, 제자, 그리고 그가 돕던 수많은 사람들이 발걸음을 멈추었다. 그의 영정 앞에는 장애인 단체에서 보낸 하얀 국화들이 수북이 놓였고 한 중년 여성이 흐느끼며 말했다. 그분은 늘 우리 편이었어요. 그의 아내는 언론 앞에서 눈물로 고백했다. 그는 세상을 향해 싸우는 사람이라기보다 세상을 품으려 한 사람이었어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괜찮다고 말하던 미소가 잊히지 않아요. 그 말 한마디에 장례식장은 숨죽였다. 기자들도 정치인들도 그리고 시민들도 모두 침묵했다. 그 침묵은 슬픔의 침묵이자 존경의 침묵이었다. 이상민은 권력을 탐하지 않았다. 대신 정의를 좇았다. 그는 결코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 누구보다 진실했다. 때로는 거칠고 때로는 고집스러웠지만 그것이 바로 그의 인간적인 매력이었다. 그는 정치의 중심에서 양심을 지켰고 권력의 가장자리에서 진실을 외쳤다. 한국 정치의 복잡한 흐름 속에서도 이상민이라는 이름은 언제나 한결같았다. 그리고 그 진심은 이제 전설로 남았다. 그의 죽음은 단순한 개인의 비극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이른 한 시대의 상징이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떠나면서도 우리에게 질문을 남겼다. 당신은 지금 양심의 편에 서 있는가? 그 질문은 여전히 우리 곁에 맴돈다. 이 전 의원의 인생은 하나의 대서사시였다. 한 아이가 병으로 다리를 잃고도 포기하지 않았던 이야기.
한 청년이 세상의 장벽을 부수고 법조인이 된 이야기, 한 정치인이 권력보다 진실을 택한 이야기. 그 모든 장면이 그의 삶을 초월하게 만들었다. 대전의 하늘 아래 그의 고향 사람들은 말했다. 그는 떠났지만 그의 말은 남았다. 그 말은 아직도 회의실에서, 거리에서, 젊은 정치인들의 마음속에서 울려 퍼지고 있다. 그의 장례는 단순한 작별이 아니라 약속의 자리였다. 그를 추모하는 이들은 모두 알았다. 이상민은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그는 여전히 정의를 말하고 있었다. 그의 인생은 우리에게 남았다. 그리고 그가 남긴 신념은 한국 사회의 또 다른 시작이 될 것이다. 이상민 전 의원의 갑작스러운 별세는 정치권뿐 아니라 그의 가족에게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상실을 남겼다. 그는 57의 나이에 막내딸을 품에 안았던 아버지였고 57살의 아내에게는 언제나 든든한 삶의 버팀목이었다. 40세의 늦은 나이에 결혼했던 그는 세 아이의 아버지가 되면서 인생의 또 다른 의미를 발견했다. 당시만 해도 40세에 결혼한다는 것은 드문 일이었지만 그는 사랑은 나이를 가리지 않는다는 말을 몸소 증명했다. 그보다 12살 어린 아내는 언제나 그의 곁을 지켰고 두 사람은 세월의 굴곡 속에서도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왔다. 정치라는 험난한 길 위에서도 그는 늘 가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했다. 아이들이 잠든 밤이면 그는 늘 조용히 거실 불을 켜고 아내와 함께 차를 마시며 하루를 정리했다. 오늘도 사람들 속에서 부딪혔지만 결국 나를 기다려주는 건 당신뿐이야. 그렇게 말하던 그의 목소리가 아직도 생생히 남아있다고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그는 가정 안에서는 따뜻하고 섬세한 아버지였다. 두 아들은 아버지의 고든 성품을 닮았고 막내딸은 세상 누구보다 아버지를 자랑스러워했다. 2005년에 태어난 딸은 아직도 그의 품 안의 어린아이처럼 느꼈다. 딸은 아빠는 언제나 내게 세상에서 가장 큰 영웅이었다고 울먹이며 말했다. 그가 국회에서 바쁘게 일하던 시절에도 생일날이면 반드시 가족과 함께 식탁에 앉아 케이크에 촛불을 불었다. 정치는 잠시지만 가족은 영원하다는 그의 좌우명은 그의 삶을 대변하는 문장이었다. 그러나 이제 그 식탁에는 한 자리가 비어 있다. 아내는 여전히 그가 앉던 의자에 손을 얹고 그가 즐겨 마시던 커피잔을 꺼내 놓는다. 집 안 곳곳에 남아있는 그의 흔적은 여전히 따뜻하지만 그 따뜻함이 이제는 너무도 아프다. 새벽마다 들리던 그의 발걸음, 서류를 넘기던 손끝의 소리, 그리고 아이들에게 들려주던 낮은 목소리의 이야기들. 그 모든 것이 사라진 공간에서 가족은 아직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장남은 아버지는 언제나 약한 사람의 편에 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라고 말했다. 차남은 눈물을 삼키며 아버지는 단 한 번도 우리에게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이름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다짐했다. 막내딸은 말을 잇지 못한 채 그의 사진을 꼭 끌어안고 있었다. 아내는 조용히 그의 유품을 정리하며 중얼거렸다. 이 사람은 늘 나보다 나라를 먼저 생각했지만 그 마음속에는 언제나 가족이 있었어요. 정치와 가족, 공적인 삶과 사적인 사랑 사이에서 그는 늘 균형을 잃지 않았다. 그의 삶은 격렬했고 동시에 따뜻했다. 기자들 앞에서는 단호한 어조로 사회의 부조리를 질타하던 그가 가정에서는 아이들의 숙제를 봐주며 웃던 다정한 아버지였다. 그래서 그의 부재는 더 큰 공허함으로 다가왔다. 그가 떠난 후 집안은 고요에 잠겼다. 창밖으로 스며드는 가을 햇살조차 무겁게 느껴졌다. 그러나 그 고요 속에서 가족은 여전히 그를 느낀다. 마치 언제든 문을 열고 들어와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 라고 말할 것만 같다. 그의 죽음은 예고 없이 찾아왔지만 그가 남긴 사랑과 헌신은 여전히 살아있다. 그는 떠났지만 가족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가 숨쉬고 있다. 아내는 마지막으로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 사람은 늘 세상을 바꾸려 했지만 결국 그가 바꾼 건 우리 가족의 삶이었어요. 그는 내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슬픔을 넘어 자부심의 눈물이었다. 이상민 전 의원의 삶은 정치인의 길이자 한 남편, 한 아버지로서의 인간적인 이야기였다. 이제 그의 이야기는 끝이 났지만 그를 사랑한 가족의 기억 속에서는 영원히 계속된다. 그의 딸은 조용히 말했다. 아빠는 아직 여기 있어요. 내게 용기를 주고 있으니까요. 그 말은 세상 모든 이들에게도 닿았다. 그는 떠나갔지만 그의 정신과 사랑은 아직 우리 곁에 남아있다. 이상민 전 의원의 정치 인생은 단순한 성공의 기록이 아니라 고난과 투쟁, 그리고 신념의 역사였다. 그는 2004년 제17대 총선에서 대전 유성구 지역구에서 열린우리당 후보로 출마해 첫 금배지를 달았다. 그 순간은 단지 개인의 승리가 아니었다. 장애와 편견을 넘어선 한 인간의 도전이 결실을 맺은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그는 법과 정의의 원칙을 지키며 국민의 신뢰를 얻었고 이후 5선 의원으로서 대한민국 정치사의 중요한 장면마다 이름을 남겼다. 그러나 그 길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 제28대 총선에서는 민주당 공천에서 탈락하자 그는 주저하지 않고 당을 떠나 자유선진당에 입당했다. 많은 이들이 그의 결정을 두고 비판했지만 그는 나는 자리를 지키는 정치인이 아니라 신념을 지키는 정치인이라며 단호하게 맞섰다. 그리고 결과는 놀라웠다. 그는 다시 당선되었고 그것은 그가 얼마나 강한 신뢰를 지역 주민들에게 쌓아왔는지를 증명했다. 이후 제19대 총선에서 그는 다시 민주통합당으로 복귀하며 세 번째 금배지를 얻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 속에서도 원칙을 잃지 않았다. 이상민에게 정당은 도구였지만 정의는 신앙이었다. 그는 권력의 논리에 흔들리지 않았고 언제나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치의 본질을 바라보았다. 특히 제27대 국회 후반기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로 활동할 당시 그는 대립과 갈등의 한가운데서 탁월한 협상력을 발휘했다. 여야가 대립하던 법안을 중재하고 타협점을 이끌어내며 그는 합리적 조정자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그런 그에게도 고독은 늘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다. 2015년 제9대 국회 법사위원장으로 재직하던 그는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김영란법에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그는 법의 이름으로 자유를 억압해서는 안 된다고 외쳤다. 많은 언론과 정치권의 비난이 쏟아졌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다. 2016년에는 테러방지법 제정안 처리를 거부하며 여당과 충돌했다. 그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은 또 다른 폭력이라며 국회 안팎에서 외로운 싸움을 이어갔다. 그때도 그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옳다고 믿는 길이라면 누구와도 맞섰다. 그것이 권력이든 여론이든 상관없었다. 이런 그의 태도는 정치권 내에서 늘 불편한 존재로 비춰졌지만 국민들 사이에서는 진짜 정치인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2023년 제21대 국회에서 그는 다시 한번 세상을 놀라게 했다. 그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당 사유화를 비판하며 탈당을 선언했다. 정당은 개인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의 이 한마디는 정가를 뒤흔들었다. 이후 그는 국민의힘에 합류했지만 그곳에서도 중심에 서지 않았다. 그는 어느 당에도 완전히 속하지 않는 철저히 자신의 신념을 따르는 비주류였다. 그러나 그가 가진 정치적 무게감은
결코 가벼워지지 않았다. 그는 양쪽 진영 모두에게 불편한 존재였지만 바로 그 점이 그를 독보적인 정치인으로 만들었다. 2024년 제20위대 총선에서 그는 다시 도전을 선택했다. 6번째 도전이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결과가 냉정했다. 그는 낙선했다. 그러나 그는 담담히 말했다. 이것이 민주주의다. 승패보다 중요한 건 내가 끝까지 바른 길을 걸었다는 사실이다. 낙선 후에도 그는 대전시당 위원장으로 선출되어 지역 정치의 개혁을 위해 힘을 쏟았다. 그는 언제나 중앙보다 현장을, 권력보다 국민을 선택했다. 하지만 그 열정의 이면에는 늘 외로움이 있었다. 정치적 고립, 끝없는 논쟁, 그리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으려는 의지. 그 모든 것이 그의 삶을 고달프게 만들었다. 그러나 이상민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늘 정치는 사람을 위한 것이라며 자신을 다그쳤다. 그리고 그것이 그의 마지막 순간까지 이어졌다. 2025년 초 그는 건강이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을 누볐다. 나는 아직 할 일이 남았다. 그것이 그의 마지막 인터뷰에서 남긴 말이었다. 그는 끝까지 이상민이었다. 좌우를 넘나드는 신념의 정치인, 권력보다 정의를 택한 사람, 그리고 국민 속에 살고 국민 속에 남은 한 인간. 그의 삶은 단 한 번도 쉬운 적이 없었지만 그가 걸어온 길은 어느 누구보다 아름다웠다. 이상민 전 의원의 삶은 단순한 정치인의 여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존엄과 정의, 그리고 사랑의 의미를 증명한 한 편의 위대한 서사시였습니다. 그는 권력보다 양심을, 이익보다 신념을 택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의 벽 앞에서 결코 무너지지 않았고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사람에 대한 믿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보다 행동으로, 약속보다 실천으로 살아온 진정한 지도자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의 이름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단지 그가 5선 국회의원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장애를 이겨내며 세상의 편견과 맞서 싸웠던 그 용기, 진영의 논리를 넘어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했던 그 따뜻한 마음 때문입니다. 이상민 전 의원의 삶은 우리 모두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누군가의 편이 아닌 진실의 편에 서 있는가? 그 질문은 단지 정치의 언어가 아니라 인간의 양심에 대한 호소입니다. 그러니 오늘 그의 삶에 다시 한번 귀를 기울여 주세요. 그리고 그가 남긴 사랑과 신념을 함께 이어가 주세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를 기억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된다면 그의 뜻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좋아요와 공유, 구독으로 그가 남긴 정신을 널리 전해주세요. 그의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세상이 조금 더 따뜻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이상민 전 의원이 걸어온 길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길을 함께 이어가야 할 때입니다.